대한민국은 이제 100세 시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요즘 이슈로 떠오른 치매보험부터 모두의 관심사 암보험까지, 간 요령부터 주의사항 집중 탐구.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 노년층 보험의 똑소리 나는 관리법, 이슈 인사이드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차윤아 아나운서. 네. 예, 우리 결혼을 앞둔 우리 차윤아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어떤 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실비보험 하나밖에 지금 못 들어놨어요. 안 그래도 그래요? 뭐 암보험이다, 뭐 네. 여러 가지 보험들 알아보고 있었는데 네네. 요즘 워낙 바빠가지고 못 챙겼어요. 알아보는 게 네. 일입니다. 예. 이 앞일을 미리 알면 대비할 수 있겠지만 또 그렇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험이라는 걸 가입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보험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아주 유용하겠네요.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동석 H해상 선임연구원, 배경호 H생명 FA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보험을 가입을 하려고 하면 막상 선뜻 마음이 안 먹혀요. 근데 꼭 보험은 꼭 또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지금부터라도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추천하실 만한 그런 보험 종류들이 좀 있나요? 네, 일반적으로 노후 대비가 필요한 3대 위험으로 의식주, 즉 네. 생계에 관한 위험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서 생기는 치료비에 관련된 위험.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간병에 대한 위험을 꼽고 있는데요. 아, 맞아요. 네. 그건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러한 노후의 위험에 대비하라고 사실은 다양한 형태로 자산을 모으고 계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그럼요. 중요한 것은 생활비와 씀씀이를 아끼면 되지만 네. 이 돈을 가지고 치료비나 간병비로 쓰려고 그러면 사실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치료에 대한 준비는 아까 말씀하신 실손보험이나 네. 혹은 건강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좋고요. 네. 간병에 대해서는 장기 간병보험이나 치매보험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준비하는 것이 사실은 좋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중장년층 되시는 분들은 아프시거나 혹은 질병을 앓았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최근에 이미 질병 등이 있는 경우에도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유병력자 실손보험이라든가 혹은 노후 실손 의료비 보험 이런 것들이 출시가 되었고요. 네네. 더불어서 간편가입 건강보험이나 간편가입 치매보험 등이 다양하게 출시되어 있으므로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셔서 쉽게 보험을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까 이제 치매보험 말씀해 주셨는데 치매보험 혹시 네. 들으셨어요? 전 최근에 아. 제가 들고 싶었던 게 아니라 네. 제 처가 들으라고 그래서 아, 그러세요. 아니, 자기를 위해서 든 것 같아요. 요즘 정말 그 치매보험이 인기더라고요. 요즘 주변에 많이 네, 들어요. 네. 네네. 치매보험이라는 말 그대로 치매가 발생했을 때 보장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예. 우리나라는 2017년 유엔이 정한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14%가 넘는 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에 따라서 치매 환자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치매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738만 명 중에 치매 환자는 75만 명으로 유병률이 10.1%로 나타났습니다. 10명 중에 1명이 치매에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2050년에는 300만 명이 치매에 걸려 유병률이 16%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품들이 워낙 다양하니까 이게 뭐를 꼭 요거는 들어가 있는 상품을 골라라 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그것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거기에 대한 팁을 조금 주시면 좋겠네요. 네, 사실은 그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그렇죠. 무엇보다 상품마다 보장하는 치매 범위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상이하므로 사실은 잘 확인을 좀 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치매의 정도를 나타내는 CDR 점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아. 이 CDR 점수에 따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증 혹은 중증 치매 등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중증 치매만 보장하는지 경증 치매도 같이 보장하는지를 꼭 살펴보시고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통상 가입 초기 1, 2년 동안은 보장을 하지 않거나 네. 혹은 보험금을 삭감하는 형태로 상품들이 구성되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 이 부분도 사실은 같이 꼭 확인을 좀 하셔야 됩니다. 네, 치매보험은 본인만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가족이 주위에서 원하면 가족이 좀 대신 가입해 줄 수도 있는 건가요? 예, 치매보험은 본인이 직접 가입하는 것 또는
자녀가 대신 가입하는 거 모두 가능합니다. 아. 예, 침해보험에서 중요한 거는 나중에 보험금을 수령할 사람, 즉 수익자를 누구로 지정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치매에 걸리게 되면 돈을 관리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 발생 시에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수익자로 지정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배우자나 자녀들도 정하는 것이 좋고 그렇다고 한다면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도 수익자와 같은 사람을 하는 게 편할 것입니다. 그 제가 치매가 걸렸거나 아니면 경증일 때, 그러니까 기억이 잘 안 날 때, 내가 어느 보험사에 어디에 가입을 했지 이걸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진짜 어떻게 해요? 네, 그럴 경우는 말씀하신 문제들 때문에 예. 실제로 대부분의 치매 보험에서는 예. 지정 대리인 청구 제도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이게 뭐냐면 이제 요거를 활용하면 본인이 직접 청구하지 않아도 보험금을 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피보험자, 그러니까 가입하신 분이 보험금 수익자일 때 본인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네. 대신 청구할 사람을 미리 지정하는 제도이며 아. 지정 대리 청구인은 배우자 또는 함께 살고 있는 삼촌 이내의 친족 중에 지정이 가능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 체결 시 또는 보험계약 유지 중이라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네. 원하면 변경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뭐 치매보험도 치매보험이지만 요즘 암보험도 많이들 고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중장년층이나 노년층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암보험을 들면 좋을까요? 위암, 폐암, 간암 등처럼 상대적으로 치료비는 높고 완치율이 낮은 암의 발병률이 높아져 이를 고액으로 보장하는 상품을 좀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고령자분들은 완치가 되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재발 가능성이 높거나 장기간 치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보험 상품 중에 1년, 2년마다 계속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재진단암 보장 상품의 가입도 추천드릴 수 있고요. 네. 더불어서 보험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담되지 않는 적정 보험료를 선호하기 때문에 네. 치료비가 높은 암은 높은 보장 금액으로, 그리고 반대로 유방암이나 갑상선암 같이 치료비가 좀 적은 암은 다소 낮은 보상 금액을 합리적으로 설계해서 가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럴 의도는 없었는데 가입하고 나서 금방 제가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럼 보험회사에서 이거 노리고 했다고 가입한 거 막 아니냐, 그래서 이럴 수 저한테 있겠는데요? 전 그것도 전혀 모르고 했는데 네. 누가 뭐 암 걸리고 싶어서 걸리나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예, 보험회사마다 그리고 암 종류에 따라서 네. 다소간의 기준이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암 보험에 가입하고 90일 이내에 암 진단을 받게 되면 네. 보장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어. 예, 이것은 어느 정도 암의 증상을 느끼고 있는 분이 암보험에 가입하고 그리고 암 진단을 바로 받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가입 후 1년 이내에 암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암보험은 다수의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를 모아서 그 중에 암에 걸린 사람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호 구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도덕적 해이를 막지 않는다면 다수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그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 보험료 해지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 달에 보험료 나가시는 금액들이 많으신 분들이요. 근데 이제 물론 그분들이야 해지를 할 정도면 사정은 다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해지를 하려고 그래도 요거는 꼭 남겨둬라. 그런 상품들이 있으시잖아요. 예. 그렇죠. 사실은 이 경제가 어려우면 보험을 제일 먼저 해제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그렇죠. 이제 당장 급하질 성향들이잖아요. 않으니까. 네, 근데 중요한 건 경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치료비 발생 시 생계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네. 보장성 상품은 유지하고 상품에 따라서 계약 전환이나 가입금액 감액 등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아, 그렇군요. 그런 방법들을 좀 활용하시면 되고요. 네. 네. 사실 보험 가입이라는 게 이 사람 저 사람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가입을 하다 보니 네. 정리가 필요한 분들도 계신데요. 어떤 분들은 옛날 보험이 보장이 좋다고 절대 해지하면 안 된다. 네. 혹은 요즘에 나온 상품은 옛날 것보다 보장이 약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요즘에 새로 나온 상품이 출시되어 예전보다 사실은 보장 범위나 금액이 훨씬 더 좋아진 것들도 있고요. 네. 그런가요?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이제 손해율이 높아지거나 제도 변경 등으로
보장이 상대적으로 또 요즘 꽤 나빠진 것도 있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좋아졌고 나빠졌고를 떠나서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보장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암보험 하나를 들어놨다가 네. 바로 철회를 했던 게 그 이유가 알고 보니까 요즘 100세 시대인데 80세 만기더라고요.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가입해야겠다 알아보고 있던 참이었는데 이미 예전에 가입을 하셨던 80세 만기로 상품을 가입하셨던 분들은 혹시 100세 만기로 좀 연장할 수도 있는 건가요? 저도 그런 게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나 저도 네. 하고 싶은데. 예, 평균 수명이 크게 증가하면서 네. 지금은 100세 보장보험 또는 종신보험이 크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전에 평균 수명이 지금처럼 길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입했던 보험이 70세나 80세 보장이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렇죠. 네. 예, 보험의 경우 가입 당시에 위험률과 보장 기간에 따라 보험료가 산출이 되기 때문에 보장 기간은 좀 안타깝게도 늘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가입했던 보험들의 부족했던 보장을 보완해서 신상품에 추가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최근에 보험사마다 80세 만기가 되면 그때까지 쌓인 적립금을 가지고 보장금을 조정해 100세까지 연장할 수 있게끔 신상품을 개발하려고 고민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는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늘리고 싶어도 지금 늘릴 방법이 없다는 거죠. 네, 지금으로서는 좀 그런 경우가 있고요. 예. 그렇군요. 네. 요즘 이제 고령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얼마나 산다고 그 비싼 돈 내면서 보험을 가입하나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럼요. 네, 그분들께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예, 보험이 꼭 필요한 고연령자일수록 보험료가 비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러한 고객님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보험회사들이 무해지 또는 저해지 환급형 보험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무해지 환급형 보험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해지 환급금이 없는 것을 말을 하고요. 저해지 환급형 보험은 보험료 납입 기간 중에 해지하게 되면 해지 환급금이 일반 종신보험보다는 적게 발생이 됩니다. 말 그대로 해지 환급금을 낮추거나 없애서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낮춘 것입니다.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 중간에 해약하실 때는 해약 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내용을 숙지하시고 해지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보험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설명도 꼼꼼히 들으시고 집에 오는 우편물도 보시고 또 저희 방송 한번 더 돌려보시고 네. 그렇게 해서 두루두루 준비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